사회성 발달에는 이제 기질과 이제 성격 부분을 볼 텐데요.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선천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기질이라는 표현을 써요. 그리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이나 조절 능력에 있어서 개인차를 말하는데, 이 기질에 있어서는 토마스와 체스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4가지 기질 유형이 아주 유명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와 체스의 연구에 따르면은 아이들의 한 40%는 easy child,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놔둬도 스스로 되게 잘 놀고 그냥 빵긋빵긋 되게 잘 웃고 사람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되게 잘 지내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. 쉽게 말하자면 엄마들 입장에선 어떤 아이? 키우기 참 쉬운 아이, 네,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은 엄마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궁금한데, 너는 정말 키우기 편한 아이였어. 넌 그냥 눕혀놓으면 자고, 우유 주면은 그냥 또 좋아가지고 또 방글방글 웃고, 넌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. 이렇게 하는 아이였을 수도 있겠죠. 그죠? 자, 그런데 한 10%의 아이는 difficult child. 우리나라 말로는 까다로운 아이인 건데, 말 그대로 얘 반대. 키우기 참 어려운 아이. 잠도 잘 안 자, 잘 먹지도 않아, 자꾸 울어, 자꾸 떼써, 고집은 엄청나게 세,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. 그죠? 네.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넌 정말 키우기 어려운 아이였어, 난 너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어,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, 네, 10%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부모 입장에선 또 속 터지는 네, 케이스가 바로 이 경우인데요. slow to warm up child라고 해서 말 그대로 조금 느린 아이인 거예요. 사실 이 느리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,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게 참 문제가 될 수 있죠.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빨리빨리니까 빨리빨리 돼야 되고 빨리 이겨야 되고, 네, 이 경쟁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부추기다 보니까 웜업, 뭔가 자기가 하기까지의 뜸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 아이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속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slow to warm up child는 노는 데 있어서도 약간 좀 굼뜨게 보일 수 있는, 막 적극적으로 막 뛰어들어가지고 애들하고 막 어울려 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약간 좀 관망하고 좀 지켜보고,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신중한 거고,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빠릿빠릿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, 네, 이런 아이들이 한 15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한 35%의 아이들은 이 3가지가 모두 혼합되어 있는,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유형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유형이 35%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.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모두가 easy child였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겠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변이는 뭐냐면, 그럼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. 부모가 그냥 성격이 너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하하허허하고 이런 부모냐, 아니면 부모도 굉장히 까탈스러울 수 있어요. 예민하고 고집도 세고, 그쵸? 네, 그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. 그죠? 네, 그 다음에 부모님들 중에서도 좀 느리고, 좋게 얘기하면 아주 신중하고, 이런 부모님들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아이의 기질과 부모의 무엇을 볼 수 있어요? fit을 볼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주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요. 예, 성격이 좋은데 아이가 아주 까탈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어요. 그럼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또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생각하면서, 얘가 또 큰 놈이 될 건가 봐.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이의 까탈스러운 부분을 좀 잘 받아주려고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도 까탈스러운데 부모도 막 까탈스러운 거예요.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예민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막 상처를 주고, 아이는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부모는 아이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,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fit인 거죠. 다시 말해서 아이의 기질이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석되느냐,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,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, easy child라고 여러분 다 편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. 어떤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그냥 이렇게 easy한 게 아니라 좀 더 경쟁적이고, 좀 더 빠릿빠릿하고, 좀 더 적극적이고, 그냥 하하호호 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럼 얘도
그 가정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좀 편안하게 양육이 되느냐, 아니면 굉장히 불안하게 양육이 되느냐, 이런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가장 goodness of fit, 가장 좋은 fit을 가졌을 때, 그러니까 꼭 아이가 이 유형이어서 뭐 좋고 나쁜 게 있다기보다는 가장 fit이 잘 맞을 때 아이들은 잘 성장할 수 있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 발달에서 또 하나 살펴볼 게 바로 부모의 양육 유형인데요. 이 양육 유형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제 요구라는 것과 반응이라는 두 차원, 두 차원이라는 건 요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구가 낮은 경우, 높은 경우, 그 다음에 반응이 낮은 경우, 높은 경우 해서 요 네 칸이 나오는 거예요. 1, 2, 3, 4, 그죠? 그래서 이제 권위적인 양육, 권위주의적인 양육, 허용적 양육, 방임적 양육, 요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,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권위적인 양육과 권위주의적인 양육은 다릅니다.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좋은 양육 유형이 바로 이 권위적인 양육 유형이라고 보거든요. 권위주의적인 게 아니라 권위적인 authoritative parenting이라고 해서, 예를 들면 요구도 높고 그 다음에 반응도 높은 거예요. 근데 요구가 높다는 걸 이제 너무 오해하면 안 되는데, 요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어떤 리밋, 이거는 해도 돼, 이건 하면 안 돼, 이 바운더리를 정해준다는 걸 의미해요. 근데 여러분들은 리밋도 싫고 바운더리도 싫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리밋과 바운더리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아이들은 오히려 적절한 이 리밋과 바운더리가 있을 때 오히려 안정감을 느껴요. 반응이라는 것은 아까 애착에서 나왔듯이 정말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. 아이에게. 아이의 어떤 정서적 신호에 반응을 해주는 건데, 이 권위적인 양육은 요구도 높고 반응도 높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요구의 차원이고 이게 반응의 차원이라고 한다면, 요쪽이 권위적인 양육이겠죠. 요구도 높고 반응도 높고. 그런데 권위주의적인 양육은 뭐냐면 요구만 높은 거예요.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는 되게 많아요. 막 되게 무서워요. 그런데 아이가 지금 어떤 정서적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모가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겠죠. 뭐 이게 1번이라고 하시면 권위적인 것이고,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인 것이 이쪽이겠죠. 자, 그럼 허용적인 양육은 뭐겠어요? 이 요구가 없는 거죠. 그죠? 요구는 없고 반응은 많아요. 그래서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그냥 뭐 아이스크림도 막 먹게 해주고, 사탕도 막 먹게 해주고, 막 게임도 다 하게 해주고, 그러니까 반응은 높은데 요구가 적은. 여기가 이제 허용적인 게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방임은 뭐냐면 둘 다 없어요. 그냥 부모로서 뭔가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도 않고,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려고 하지도 않는 이 방임주의적. 그러니까 권위주의적도 별로 건강하지 못하고, 방임, 허용 다 건강하지 못하고, 적절하게 아이에게 리밋을 주면서도 정서적 상태의 어떤 신호가 보였을 때 잘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는 이 권위적인 양육의 부모가 가장 좋은 양육 유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